안녕하세요. 아열람 장한식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사람이라면 이 책에서 말하는 실패담이 우스꽝스럽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성공자라면 그것은 전적으로 행운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점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추천할 내용의 책은 더 시스템과 밝은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2005년 봄, 주치의가 내게 일종의 정신질환 진단을 내렸다. 사실 의사는 정신질환이나 그 엇비슷한 단어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챌 수 있었다. 내 얘기를 다 듣고 난 심리학자 역시 정신질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다. 대신 자신의 의학적 소견으로는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어느 정도 정신적인 활동을 다시 할 수 있을 거라며 내게 신경안정제 복용을 권했다. 나는 그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내가 정신 이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스트레스도 그다지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의사와 심리학자가 내 정신 상태가 이상해지고 있다는 판단을 내리기 전까지는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물론 이 두 전문가가 내게 그런 진단을 내린 이유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근래 내 행동을 보면 내가 생각해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보였으니까. 혼자 말을 하거나 기르던 고양이에게 얘기할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막상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는 갑자기 말문이 막히는 증상이 나타났다. 나의 두 전문가는 그런 증상을 유발할 만한 여러 가지 원인 가운데서 가능성이 없는 것부터 하나씩 제거해 나갔다. 아르레기? 이건 아니고, 일반적인 호흡기 질환? 아니고, 유산역류? 아닌데, 식도중약? 이것도 아니고, 노출증? 아니야. 신경질환? 이것도 아니야.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갑자기 말이 안 나온다는 점만 제외하면 건강은 대체로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좋았다. 고양이에게 말할 때는 자연스럽게 말이 나왔다. 혼자 있을 때도 문제가 없었다. 시 한 편을 암송하기도 했으니 뭐. 하지만 전화기를 붙들면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떠듬거렸다. 몸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가 있는 듯 보였다. 따라서 결론은 정신 이상이었다. 작가와 예술가를 대하다 보면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언제든 들 수 있다. 상상 속에서 보는 것을 글이나 그림으로 온전히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사실 예술가는 미친 사람과 다를 바 없다. 지난 수십 년간 내 블로그에는 나의 정신 상태에 대해 의문을 품는 독자들의 댓글이 거의 끊이지 않고 올라왔다. 나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나도 내 글을 읽어봤으니까. 나보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고 말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면 그 가능성을 고려해보는 게 합리적이라는 걸 나도 안다. 내가 비정상적인 형태를 보이는 데는 유전자 탓도 있다. 나의 외할아버지는 정신병원에 한동안 입원해 있었다. 거기서 전기 충격요법 치료를 받았던 걸로 기억한다. 하지만 효과가 없었는지 어머니와 외할머니는 몽둥이를 들고 죽일 듯이 뒤쫓아오는 할아버지를 영영 떠나고 말았다. 그런 할아버지 광기 유전자를 내가 물려받지 않았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정신 나간 사람 취급을 당하며 살아가는 일이 쉽지 않았다.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할 때면 나도 모르게 특정 자음이 목구멍에 막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마치 통화 품질 불량으로 중간중간 말이 뚝뚝 끊겨서 들리는 시기였다. 식당에서 다이어트 콜라를 주문하는데 내 입에서는 오크라는 말이 나왔다. 그러면 내 주문을 받은 점원은 나를 불쌍한 표정으로 바라보다가 일반 콜라를 건네주는 일이 다반사였다. 더 심한 경우에는 내가 자기 안부를 묻는다고 생각한 점원이 잘 지내요 덕분에 라고 엉뚱한 대답을 하기도 했다. 물론 주문한 콜라는 끝내 나오지 않았다. 미치고 팔딱 뛸 노릇이었다. 원래 잘 부르지는 못했지만
노래도 막힘없이 시원시원하게 부를 수 있었다. 외우고 있는 글이나 내용을 말하거나 암송하는 것도 별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대화를 나눌 때면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는 문장을 내뱉을 수 없었다. 말을 더듬는 사람들이 하듯 나도 발성이 되지 않는 음절을 애초에 피해가는 방법으로 문제를 피하고자 했다. 예를 들어 껌을 달라고 말하고 싶어도 입에서는 이라는 소리가 나올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예 말을 돌려서 씹는 그거 주세요 라고 말하는 방법을 택하기로 한 것이다. 그렇지만 이 방법은 잘 통하지는 않았다. 간단하게 말하면 될 것을 스무고개 하듯 말하니 상대방은 당황하기 일쑤였다. 내가 이리저리 돌려가며 아무리 명확하게 설명하려 해도 돌아오는 반응은 어리둥절한 표정과 뭐라고요? 였다. 말하는 능력을 상실하면 사람들과의 모임이 악몽으로 변한다. 한 공간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 속에서 나 혼자 유령이 되는 비현실적인 일이 벌어진다.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말이다. 유령 같은 존재가 되는 외로움은 사람을 병들게 한다. 외로움이 노화만큼이나 신체에 악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그 말이 정말 맞았다. 하루하루 기력이 쇠하는 느낌이 들었다.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는 나의 외로움을 치유할 수 없었다. 외로움은 내가 직접 말할 때,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들이 내 말을 들어줄 때 해결할 수 있다. 이후로 나는 약 3년 반 동안 평범한 생활과는 단절되어 외로움에 둘러싸인 삶을 살았다. 가족과 친구들이 보내준 사랑과 지지도 소용없었다. 노력할 가치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삶의 질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쳐갔다. 목소리 문제가 발생한 초기 무렵에 내게는 외로움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있었다. 당시 나는 신문에 만화, 딜버를 연재하는 동시에 큰 돈을 받으면서 강연을 하러 다니고 있었다. 몇 주 후에도 강연이 잡혀 있었다. 목소리가 안 나오는 증상이 발생하고 처음으로 예정된 강연이었다. 과연 노래를 부르거나 시를 낭독할 때처럼 준비한 원고를 읽을 때도 목소리가 제대로 나올지 알 길이 없었다. 혹시 연단에서 목이 콱 막혀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다가 내려오는 건 아닐까? 수천 명이 청중 앞에서 알아듣지도 못할 말을 혼자 옹알대기만 하는 건 아닐까? 나는 강연 담당자에게 메일을 보내 사정을 설명하고 강연을 취소해도 괜찮다고 했다. 나 역시 위험을 감수하기로 마음먹었다.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다행스럽게도 나는 보통 사람들에 비해 쉬이 창피하거나 당황하지 않는다. 처음 보는 사람 수천 명 앞에서,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내 강연을 녹화하는 가운데 불상사가 일어나 창피를 당하는 상상도 해보았다. 하지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그럴 가능성만으로 강연을 취소할 수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내 목소리가 제대로 나올지 안 나올지 알아야 했던 내 입장에서 강연은 강행할 가치가 있었다. 어떨 때 문제가 발생하고 어떨 때 괜찮은지 알아내야 했다. 수천 명의 사람 앞이라도 평소처럼 준비된 자료를 읽는다면 정상적으로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걸 알기 위해서는 직접 부닥쳐보는 수밖에 없었다. 더 시스템 중에서 여러분은 지금까지 공유한 이 책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건강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치유하려고 위험을 감수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시는 일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헤쳐나가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